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1월 16일 금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월 3주차 경마주간입니다. 자, 날씨가 아직까지 많이 춥습니다. 항상 요즘에는 경마할 때 그날의 주로가 어떤지 그걸 가장 먼저 신경 쓰게 됩니다. 자, 지난주 서울, 부경, 제주 모두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선입형 주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거나 염화칼슘을 뿌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주로의 흐름이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항상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내용들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분위기는 괜찮고 지난주 배당도 좀 나오는 모습으로 갔는데 이번 주도 그 흐름이 조금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산 같은 경우는 고배당 승부도 한 2번이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자, 배당들 좀 화끈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 응원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경에서 10개 경주 그리고 제주에서 7개 경주가 많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경주. 자, 가장 많은 인기는 1번 파피베이브 쪽을 모으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6번 경복 아토스라는 말에 좀 더 기대를 합니다. 기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기다렸던 김혜선 조교사의 첫 입상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자, 이 경복 아토스라는 마필은 아마 이제 첫 승의 순간도 곧 다가오리라 생각이 되는데, 자, 경복 아토스가 충분히 그런 사이즈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안쪽에 1번 파피웨이브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파피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약간의 기립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기립이 좀 있었는데 원게이트니까 전개상의 유리함은 더 있을 겁니다. 안쪽에서 전개가 유리함은 있지만 마필의 사이즈는 저는 이 경복 아토스가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주행검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좋았었고 실전에서도 1번 파피베이브가 전개상 유리한 것 뿐이지 저는 충분히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경복 아토스를 충막감으로 보려고 해요. 얘를 놓고 공략을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이제 파피베이브냐 아니면 8번 석세스 퀸이냐, 자, 그 싸움이 될 가능성이 우선은 높고요. 석세스 퀸도 보면은 데뷔전에서는 힘을 많이 쓰면서 전개를 했었는데 연습 주행 때 보니까 걸음이 상당히 부드럽고 좋아진 모습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안쪽에 1번 파피베이브가 게이트 2점으로 잘 뛰면 잘 뛰는 대로 아니면 석세스 퀸이 잘 뛰면서 요런 배당의 조합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3마리의 3파전으로 출발할 것 같은데 핵심은 6번 경복 아토스를 가지고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로는 9번 스위트 파워 정도가 복병이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예요. 2번 레드킹은 그렇게 임팩트 있는 걸음은 없었고 차라리 5번 운주누리 또는 스위트 파워 요런 마필들을 좀 복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운주누리 같은 경우는 순발력은 있는 말입니다. 근데 늦발이 있었기 때문에 순발력을 못 보여준 것이라 5번 운주누리가 발주가 잘 되면은 기록 단축의 여지가 있어서 복병급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 자, 오늘의 첫 경주는 요렇게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6번 경복 아토스가 저는 데뷔전부터 바로 가능한 전력이다라고 보고요. 1번이냐 8번이냐 이 중에서 초이스를 좀 들어가고 여기에 더해서 9번 정도를 복병으로 보고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죠. 1경주 3세마 경주로 펼쳐지는데 경복 아토스의 선전 그리고 김혜선 조교사의 첫 우승도 한번 기대해본다. 자,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1경주는 8번 천상비룡이라는 마필이 자 이성민 기수입니다. 이 천상비룡이 지난 경주 시에 이제 말값을 해주면서 말 그대로 실전 적응력이 좋아진 모습이었었죠. 이 말이 7천만원짜리 말이에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앞말이 아니라 얘는 거세만 돼도 불구하고 7천만원의 마필이면은 게다가 또 해가 바뀌면서 벌써 4세가 됐어요. 2점밖에 안 뛰었는데 4세가 된 마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공백 때문에 경주도 많이 못 뛰었고 순수한 상금으로 요 7천만 원을 다 버려들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강공이에요. 말만 이상이 없으면 나올 때마다 그냥 상금 벌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 타는 말입니다. 천상비룡이 지난번에 좋아진 적응력에서 첫 입상이 있었고 그 걸음 그대로 상승세 이번 경주 이어갈 거라는 거죠. 자, 8번 천상비룡을 충막감으로 그대로 볼 거고요. 자, 여기도 이제 드러나 있는 액면은 1번 일품스톰이랑 7번 아그베. 자, 요 두 마리예요. 일품스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내측으로 기대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는 기록 단축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렇게 센 말이 없기 때문에 능검이 좋았던 아그베도 뭐 각속 기술하더라도 능검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1번이나 7번 이런 말들이 우선 상대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복병 하나는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그렇게 확 눈에 와닿는 정도는 아니에요. 잡혀 있어도 와닿는 정도는 아니고 차라리 저는 뭐 9번 번개처럼 이런 말도 좀 복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종 복병은 현장에서 초이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도 보고. 그래서 기본 이 실력은 8번을 필두로 1번이냐 여기도 1번이냐 7번이냐 요 싸움 여기에 이제 현장에서 복병 하나만 가져가는 걸로 8번을 놓고 천상비룡은 말값을 그대로 해줄 거다라고 보면서 8번을 축으로 1이냐 7이냐 초이스를 해야 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자, 부산 이경주는 월드파이터맨이 강하게 잡혀있는 경주인데 월드파이터맨을 충막감으로 그대로 봅니다. 오늘은 이제 다실바 기수가 좀 승부할만한 말들이 좀 많아 보이는 그런 하루이기도 한데 자, 이 월드파이터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모래를 맞으니까 주행 중에 고개가 높아지는 모습이 있어요. 원래 이런 대로라면은 이 전개가 고개가 높아지면서 줄줄줄 뒤로 전개가 줄줄줄 새는 게 정상인데 요렇게 전개가 다행히 안 됐어요. 모래를 맞았는데도 고개는 높아졌지만 뒤로 점점점 밀려나는 전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입상을 지켜낼 수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모래에 맞는 거에 대한 적응력이 생겼기 때문에 요렇게 악병만 보이지 않는다면은 월드파이터맨이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전개일 것이고 제가 볼 땐 여기서는 모래 자체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파이터맨을 그대로 놓고 공략을 할 거예요. 순발력 있는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월드파이터맨이 모래를 안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빠른 말이 없어서 그랑크리 정도가 앞에 갈 수 있는 얘 자체가 순발력을 좀 발휘하면서 전개를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그랑크리가 선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월드파이터맨이 선행을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5번, 6번이 다 빠르게 진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마리가 인기를 모으지만 월드파이터맨에 붙여서 1순위로 그랑크리를 먼저 보고 있는 경주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10번 태양의 열정이 팔리는 경주인데 요 태양의 열정은 지난번에 램프 요정 진이에 붙여서 제가 태양의 열정을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주에서 태양의 열정을 추천해서 맞췄던 이유는 당시 선행마가 많았던 경주였고요. 태양의 열정이 유일했던 추임마였어요. 유일했던 추임마. 즉 전개상으로 태양의 열정이 입상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었다는 거죠. 태양의 열정이 올라오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빠른 말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앞에 가면은 버틸 것 같아요. 주로도 이제는 변했기 때문에 앞에서 그대로 꼽는 경주라면은 태양의 열정이 이렇게 인기만 모을 뿐 지난 경주만큼의 경주 조건이 좋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않아 보여요. 그래서 태양의 열정은 요거는 5번 그랑크리랑 태양의 열정 이거는 5번을 보느냐 10번을 보느냐 게임이 아니에요.
5는 봐야 되는 말이고 10번은 오히려 저는 빼고 싶은 그런 경주라는 거죠. 태양의 열정이 여기서는 선행마가 겹쳐서 앞이 죽는 그런 경주 조건이 아니니까. 태양의 열정 말고 그 외 기타 등등에 팔리는 말 있죠. 판타스틱 보스 있고 안쪽에서는 석세스 데이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마필들이 오히려 태양의 열정보다는 더 승부하기가 좋아 보인다. 요 경주는 6번 월드 파이터맨은 충막감으로 볼게요. 충막감으로 보는데 5번 그랑프리가 전개가 빨라질 수 있는 경주 조건이니까 무조건 보고 들어가고, 대신에 10번 태양의 열정을 저는 이번에 덜 보면서 9번, 4번 등을 여기에 붙여갈 수 있는 경주로 말씀드리죠. 6번에 붙여서 이렇게 10번은 덜 본다. 왜? 제가 지난번 맞춰먹은 말이라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요번에는 빼도 되겠다. 빼본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자, 제주 이경주로 갑니다. 제주 이경주가 상당히 혼전의 레이스입니다. 혼전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것 같고, 그 안에 저도 복병 하나 놓고 중배당을 노려볼까 합니다. 바로 3번 귤스타라는 마필을 자 이번에 좀 주목을 해요. 자, 이 귤스타라는 말은 그동안 전개가 불리해서 못 가거나 아니면 전개를 잘했는데 다른 입상마들의 전력이 강했거나 그러면서 이제 착순했던 능력이 전부 다였어요. 착순했던 능력이. 근데 이 귤스타라는 마필이 얘도 5,900만원에 굉장히 고가의 마필이고 거세마니까 앞으로 이 말도 주구장창 입상을 좀 해야 되는 말이고, 그만큼의 혈통상의 기대치가 있는 말이라 구매가 된 마필인 건데, 실전에서의 걸음은 생각보다 나오지는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주행 검사를 다시 한번 받을 때는 외곽으로 전개하면서 그냥 통과에만 의미를 두었던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말이 내측 기댐이 있었기 때문에 재검을 받게 된 거였었고, 다시 내측이기 때문에 기댐 같은 게 정상으로만 된다라고 하면은 더 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요. 귤스타가 이번 경주는 안쪽에서 선행 또는 선입으로 전개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경주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복병이 3번 귤스타 복병을 한번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인 것이고, 여기에 지금 드러나 있는 액면이 뭐 5번 지구 여신부터 7번 블루칸 이런 마필들 액면상 팔리고 있는데 아주 임팩트 있는 걸음들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이즈 자체는 얘가 좋았던 것 같은데 아름답다. 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얘는 지난번 휴양후 복귀전이었고 이번 경주에서 이제 좀 더 주기를 맞춰서 출전하는 것 같은데, 귤스타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니까 복병을 놓고 때리는 거니까 철저히 중배당으로 갈 수 있는데, 3번을 가지고 다른 인기만은 몰라도 10번 이 아름답다 쪽으로의 한 방은 전적으로 보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인기 마필들 붙여가는 식으로 해서 철저히 중배당을 노려갈 수 있는 그런 경주. 귤스타 놓고 어차피 이거는 복병 놓고 들어가는 경주다 라고 본 거니까 안쪽이면은 전개상 귤스타가 해볼만 하고, 요 기대는 앞병만 제어가 됐을 때는 더 뛸 수 있는 혈통상의 기대치도 있는 말이니까, 자 배당 막권 3번 귤스타 놓고 배당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가겠습니다. 오늘의 부경 첫 번째 승부처. 자, 오늘 승부는요, 제가 부경에서 고배당 승부를 2번 가져갈 거예요. 고배당 승부. 이번 경주부터 중고배당 승부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인기 많은 3번 플레이업이 인기 1위로 지금 잡혀 있네요. 플레이업이랑 6번 플래시투미 이런 마필들이. 플레이업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가서 깨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더 뛸 게 없는 말이고, 6번 플래시투미 같은 경우는 이 서승훈 안장이라서 우선은 더 팔려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이세마 경주를 또 포기하고 미승리마 경주에 나왔기 때문에 플래시투미가 그전에는 늑발을 했었고 지난번에는 정상으로 선입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가서 깨진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기 마필들이 있지만 가서 깨진 마필들이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다. 자, 저는 이번 경주 복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안 팔리는 복병이고요. 오두에 없는 말입니다. 오두에 없는 말이지만 씩씩하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바로 2번 닥터카라라는 마필이에요. 닥터카라. 자, 닥터카라라는 마필은 지금 18전 동안 우승이 없어요. 2차 기회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진만 거죠. 부진만.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은 부진만. 그것도 1조 마방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은 벌써 텄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말인데, 닥터카라가 지난번에 전개를 이따 보여드릴 건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전개가 점점 뒤로 밀리면서 전개 자체가 아주 불리했던, 외곽을 돌면서도 아주 불리했던. 근데 지금처럼 안쪽이면은 아마 이번에 저는 빠르게 선두권을 붙여갈 수 있고, 또 추입이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 복병으로 노리는 그런 경주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닥터카라라는 마필이에요. 12번. 자, 서항주 기수가 지난번에 기승을 해가지고, 자,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탑니다. 자, 요거예요. 요 외곽인데 느리지 않아요. 초반이 그리 느리지 않습니다. 요 외곽에서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2번 게이트라는 걸 감안해야 되죠. 2번 게이트면은 요 안에서 뛴다는 얘기예요. 발주하고 났을 때. 요 12번이 외곽에서 시종일가 외곽만 돌게 됩니다. 이제 보세요. 계속해서 외곽만 돌다 보니까 점점 4코너쯤 갔을 때는 더 뒤로 밀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거리 손해를 보는 게임이 되니까 점점. 이렇게 전개가 뒤로 밀려가면서 거의 중후미권까지 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2번 게이트였다면 요점에서 뛰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입이나 중위권. 자, 요렇게 외곽을 돌면서 중반에 보세요. 힘도 계속 쓰면서 타는 거예요. 밀잖아요. 계속. 밀어주면서 계속 힘을 쓰면서 말을 타잖아요. 힘을 안 쓰면서 타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외곽을 돌고 힘을 쓰면서 말을 타는데도 불구하고 걸음 자체가 죽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에 다시 좁히면서 올라오거든요. 자, 이 닥터카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경주력은 전혀 별게 없었던 그런 말이지만 말 자체가 느리지 않고 이번에는 전개 자체가 빨라지고 추입 자체가 편해질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뚜렷한 센 말이 없는 경주 조건에서는 2번 닥터카라가 이거는 때릴 수 있는 경주다. 중배당 이상, 중고배당도 갈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첫 승부 레이스는 인기 마필들 별거 없다. 저는 2번 닥터카라가 철저히 배당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안쪽에서의 전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요주의 마필이니까 오늘 제가 중고배당 승부를 2번 부경해서 가져갈 건데 그 중에 하나 요거 닥터카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잘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전반부 제대로 상구라되는 그런 경주니까 닥터카라를 주시합니다. 자, 제주 3경주 갑니다. 자, 제주 3경주는 지난번 동반 입상을 했던 2마리가 그대로 팔리는데 그 가운데 8번 평화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자, 평화군이 선행을 갔고요. 그래서 덧들 게 없는 전개를 했습니다. 반면에 람바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아주 여유 있는 걸음을, 초반에 순발력이 여유가 있는 걸음을 보였고 아주 탄력적이에요. 그러니 람바다가 경주 내용은 훨씬 더 좋습니다. 경주 내용은 훨씬 더 좋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경주 대비 4kg나 늘어났습니다. 람바다가 4kg나 늘어나 있기 때문에 자, 요 늘어난 4kg가 지난번에 평화군이 1마신 차였는데 이번 경주 그 4kg는 1마신 정도면 부담 중량상에 영향을 비춰봤을 때 이겨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평화군 자체가 선행을 못 가면은 그렇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선행만 간다면 저는 평화군은
오히려 입상권에서는 안정적이고 람바다가 지난번처럼 뛰면은 똑같이 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여차 배당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쌍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평화구를 놓고 공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람바다는 기본 막건으로 당연히 봐야 되는 경주. 여기에 이제 람바다가 혹시 부담 중량이 올라서 고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1번 은빛 왕자나 3번 올란바토르 얘네밖에 없죠. 은빛 왕자 같은 경우도 안쪽일 때는 한번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난번 복병으로 좀 봤었지만은 최선 다한 3차기긴 했습니다. 최선 다한 3차기긴 했지만 이번에 람바다가 또 최외곽 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은빛 왕자나 올란바토르도 안 될 이유는 없다. 역시나 이번 경주 가능성 있는 걸음을 기대합니다. 대신에 람바다를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8번 평화군을 놓고 공략을 하겠다. 10번 그리고 3번 1번 순으로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8번을 축으로 10번 3번 1번 요 세 마리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8번 놓고 할 거예요. 자 부산 4경주로 가겠습니다. 출전마가 좀 줄어든 가운데 기복 있는 마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5번 20년 지기가 출전합니다. 이번에도 다실박이수인데 자 20년 지기는 선행마예요. 선행마인데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면서 배당의 빌미를 제공했었단 말이에요. 선행을 못 갔기 때문에 복귀할 의미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이거보다는 무조건 더 뛴다. 이거보다는 더 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선행을 기대했었고 다들 선행을 간다라고 봤지만 마무리가 선행을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착순밖에 못했던 거니까. 자 20년 지기는 최소한 지난 경주보다는 더 뛴다라고 봐야 되는 경주고 여기에 디 러블리킹도 상대마로서 우선 액면상으로는 재검대 걸음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원래 이 말이 휴양 전에 체중이 빠졌던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재검대 보니까 재검대 체중이 정상이에요. 체중을 정상으로 맞춰서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고체중 그대로 유지해준다면 5번, 7번을 기본 한 방으로 좀 보고 싶은 경주고 여기에 이제 체중을 좀 회복해야 되는 말은 얘입니다. 얘. 스투카. 현장에서 체중을 좀 뺏어 나와야 돼요. 지난번에 체중이 24kg 늘어났던 경주입니다. 지난번에는 스투카가 선행도 못 갈 것 같고 체중도 늘어난 경주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품마루에서 뺐거든요. 이번에도 스투카가 체중을 우선은 빼고 나와야 돼요. 체중을 확실히 빼고 10kg 이상은 빼야 될 것 같은데 체중을 우선 빼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10kg 정도까지는 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간 체중을 뺐을 때만 스투카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한 방은 요걸로 가는데 기본 한 방을 가는데 후착은 모른다. 왜? 스투카도 체중을 빼야 되는 입장인 거고 이지스 크라운도 지난번에 너무 쉽게 죽으면서 기복을 보였단 말이죠. 순발력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요런 팔리는 마필들이 현장에서의 컨디션을 무조건 보고 가야 돼요. 요런 말들이 아니다 싶으면 얘네들도 배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2번, 3번도 어부지리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3착이라도 오면서 3복승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경은 큰 그림만 5번 20년 지기에 7번만 기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받치는 거는 현장에서 말을 보고 초이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저배당이더라도 5번, 7번 요거는 먼저 한 방으로 먼저 보고요. 받치는 거는 현장에서의 체중, 말의 컨디션 그거 보면서 4번이나 8번 쪽에서 선택이 될지 아니면 2번이나 3번에게도 기회가 올지 요거는 현장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돌격본능이 근소한 운기 1입니다. 자, 돌격본능이 이제 지난번에 정상적인 실력을 발휘해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조교를 안 하고 나왔을 때 늦발하고 빠졌고 지난 경주에서는 이제 정상으로 조교를 하고 나오면서 원래 인기 3위로 잡혀 있었던 말이 배당판 인기 1위까지 가면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저희도 기대를 했던 게임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부담량이 늘어나긴 했는데 지금 경주를 보면은 선행마가 좀 여럿 보여요. 즉 선행마가 겹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개상의 유리함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기 선행마들이 뭐뭐 있냐면은요. 3번 일진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블랙비어드. 자, 요런 말도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 7번 장타제주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있고요. 요런 말들이 말들은 좀 더 빠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말들이에요. 근데 드러나 있는 액면은 블랙비어드가 드러나 있는 액면으로 해서 최저배당으로 팔리고 있죠. 지난번 선행도 갔었고 이 블랙비어드가 선행 가면은 다시 한번 돌 수 있는 말이긴 해요. 근데 블랙비어드가 그냥 혼자 독땡을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경주 얘네들을 오히려 복병으로 보고 있는데 3번 일진이나 7번 장타제주. 즉 블랙비어드가 선행을 가면 얘가 도는 거고 블랙비어드가 선행을 못 가면 다른 앞장 가는 말이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싸우는 전개 같지는 않고 물론 초반에는 좀 자리 다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진 같은 경우도 지난 경주에서는 4착을 하면서 이번에 승군전인데 부담이 51kg란 말이에요. 일진 자체도 말 능력은 저는 충분히 견줄 수 있는 말이다라고 보는데 요거 일진 같은 말이 사고 칠 수 있고요. 장타제주도 저는 앞장 가게 되면은 이변 가능하다. 요런 말들 앞에 갔을 때 터트릴 수 있다. 앞에 가는 말 중에 하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제주 자체도 앞에 가는 말만 또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외에 팔리는 말들이 황해장사도 추임반대 부담용량 이번에 이 군 변동 있으면서 황해장사도 부담량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탄력을 확신할 수가 없겠고 천추만태가 그나마 이제 부담량이 좀 가벼워서 그 다음 순위로 아마 팔릴 건데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액면상 팔리는 거지. 얘도 외곽 게이트 출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 캡틴 공주가 안쪽이니까 얘는 뭐 어떠냐. 근데 얘는 이미 지난번에 인기 2등이었던 말이 인기 4등으로 배당판에서 덜덜하게 팔리면서 못 가던데 경주 내용을 보더라도 별게 없었어요. 뛰는 걸 보면은. 임팩트 있는 걸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액면은 얘하고 얘뿐인 거예요. 드러나 있는 액면상으로는 그런 거고 경마가 액면이 좋은 말들이 팔리고 항상 빠질 때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그냥 쉽게 가지는 않는다. 근데 쉽게 가는 말이 그 외 기타 등등의 4등, 5등 잡혀있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런 복병들이 사고 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 경주는 4번 돌격 본능에 붙여서 복병들을 한번 좀 노릴게요. 3번, 5번, 7번 요런 두 마리의 복병을 기습이 가능한 마필들이라고 좀 보면서 4번을 놓고 4번보다 더 4코너를 먼저 돌 수 있는 마필들과의 조합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배당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부산 5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5경주는 외곽의 브리도솔이 근소하게 인기 1위인데 이 브리도솔 같은 경우는 이게 경주 불성립이 된 게임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이게 브리도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래만 안 맞으면 선입도 될 것 같아요. 모래만 안 맞으면 선입도 될 수 있는 말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4번 올더베스트가 우선 선행이거든요. 요거 지난번에 제가 무조건 이거 댕 받으면 보는 말이다 라면서 강력 추천, 메인 승부로 강력 추천 드렸던 그 말이잖아요. 올더베스트. 얘 때문에 유림스카이가 올더베스트를 못 넘어가니까 부러졌던 그런 경주. 유림스카이가 그때 엄청 팔렸죠. 자, 올더베스트가 이제 지난번에 자기 몫을 다 해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부담량 늘어갔으니까 지난번에는 진짜 제가 메인으로 놓고 때릴 만큼 지난번에는 강력한 확신, 선행감은 온다라는 확신을 갖고 때렸다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좀 덜하죠. 입상 이후고 부담도 늘어났으니까 그거보다는 확신이 좀 덜한 게임이긴 해요. 그래도 올더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유일한 선행마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1번 탄탄대로죠. 같이 역시 지난번에 취소가 됐던 그런 경주 불성립이 됐던 경주였죠. 탄탄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종반에 올라올 말은 얘밖에 없어. 앞에 가는 말은 얘고 올라오는 말은 얘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도솔이 선입만 된다라고 하면 선입으로 전개가 뛰었을 때 된다라고만 하면은 올더베스트가 버티던
탄탄대로가 올라오던 입상의 한 자리는 브리더솔이 차지해줄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올더 베스트 말고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경주라 브리더솔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그런 경주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밖에 없죠. 기습발 무한나르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인기마 접전에 경주 편성으로 갈 것 같고요. 8번 브리더솔을 필두로 1번, 4번, 5번 요렇게 1번, 4번, 5번 순으로 8번 놓고 브리더솔 놓고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 상당한 혼전이고요. 솔직히 푸른 신호등이 이제 빠질 타이밍이 되긴 했는데 자, 이번에도 경주 조건은 너무 좋아요. 지난 경주 때 최적 전개를 하면서 자리 진짜 잘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외곽에서 포진을 하면 그냥 자르고 공략하면 되는데 이번에 또 원게이트를 받아 나왔단 말이죠. 원게이트니까 전개하는 데 있어서의 또 문제점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푸른 신호등이 이번에 한 번 더 때려볼 수는 있겠다. 근데 이번 경주가 상당히 혼전이에요. 혼전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액면상으로는 이제 별빛 찬란이 말 그대로 액면상 팔리는 그런 말이죠. 별빛 찬란 같은 경우가 지난번 휘양 후 복귀전이었고 팔리고 못 갔던 그런 말이었는데 최근에 팔리고 못 가고는 있지만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인기마로 잡혀 있으니까 항상 인기마로 잡히는 말이니까 액면상 기본적으로 팔리는 말인 거고 가온전설도 지난번에 또 팔렸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얘도 액면상 팔리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번 놓고서 5번, 7번 맞거니 야, 좀 저는 불안불안하거든요. 뭐 둘 다 가져갈 리는 없을 것 같고 가져간다면 그나마 하나 별빛 찬란 정도가 그나마 저는 뭐 받치기 정도 하나 선택한다면 별빛 찬란 정도 받치기 그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이제 무정명장 같은 경우는 또 이게 12조에서 한 집이잖아요. 한 집이니까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 인기마 필드를 하나씩 따지다 보니까 야 이거 배당이 좀 나오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 저는 가온전설이랑 무정명장은 좀 조합상 한 집도 그렇고 가온전설도 그렇게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고 뭐 조교는 이번에 열심히 했거든요. 가온전설이. 근데 뭐 하여간 느낌은 지금까지 느낌은 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 별빛 찬란도 신통치 않기 때문에 야 이거는 배당이 좀 나오겠구나. 그래서 복병을 좀 찾아본 게 3번 티로수 4번 전동미르 그리고 외곽에서는 8번 탐나우에 요런 말들이 다 배당으로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죠. 티로수 같은 경우는 이게 군체제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60kg의 부담량을 달고 4등급에서 뛰게 됐지만 티로수도 여기서는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티로수 자체도 여기서는 기습적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티로수도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 전동미르 같은 경우는 탐나우에랑 지난번 같이 뛰었을 때 탐나우에가 지난번에 잘 뛰어가지고 부담 중량이 올라가면서 이번에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고는 있지만 탐나우에도 요거 지난번처럼 순발력 보여갈 수 있는 말이고요. 전동미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개가 불리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개 분리로 지난번에 있었으니까 이번에 안쪽이면은 전동미르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고 야 이거 만만치 않은 경주입니다. 만만치 않은 경주예요. 이거는 웬만하면은 배당이 좀 터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1번을 필두로 저는 3번 티로수 4번 전동미르 그리고 인기마 중에서는 5번 별빛 찬란 마지막으로 탐나 후에까지 얘네들이 다 복병이에요. 얘네들이 다 복병입니다. 자, 요런 복병들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드리면서 1번도 경주 잘못 만나면 부러질 수 있는 말이다라고 보는데 다른 말들도 다 믿음직하지 못한 그런 경주니까 요거는 좀 소액으로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배당으로 가야지 굳이 인기마에 연환할 필요는 없겠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경주니까 소액으로 가더라도 이거는
배당 나오는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1번 놓고 이렇게 복병들 언급을 드려봅니다. 자, 부산 6경주로 가겠습니다. 오늘 부경에서의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부경 승부레이스로 추천드리겠고요. 자, 여기가 외곽의 9번 파워트리랑 10번 화이트 플레어. 자, 요 두 마리가 근소한 인기로 팔립니다. 파워트리라는 마필은 솔직히 지난번에 편성이 좀 약했어요. 편성이 좀 약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승분전도 해볼 만한 경주를 만나긴 했습니다만 파워트리가 약한 경주에서의 우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이트 플레어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편안하게 편한 선입을 했었던 경주라서 이번 외곽에서 과연 또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잡아갈 수 있느냐. 그게 또 관건입니다. 자, 저는 얘네들이 게이트가 외치긴 이상 이번 경주는 얘한테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번 스키타입니다. 자, 요 스키타이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추천을 좀 드려봤던 말이고요. 재미를 또 봤었던 말이기도 한데 이 말은 전형적인 모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모래를 안 맞으면 입상권 실력입니다. 모래를 안 맞으면 입상권 실력인데 모래를 맞으면 아주 형편없이 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복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못 들어왔을 때는 복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모래를 맞아서 못 뛴 거니까. 근데 얘는 선행을 가든지 선입을 하든지 모래를 맞느냐 안 맞느냐만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는 모래 안 맞을 수 있어요. 여기는 외곽에 9번, 10번도 순발력 있고 8번 유리메이스라는 말도 순발력은 있어요. 근데 다 외곽에서 출전이거든요. 외곽에서 출전이기 때문에 스키타이가 내가 앞장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앞장 가는 경주예요. 물론 스키타이가 외곽에서 출전했다면은 선입으로 타겠죠. 모래 피하면서 선입으로. 근데 이번에는 안쪽이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선입으로 탔다가는 그냥 갇혀버려요. 갇혀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갇혀버리면. 그러니까 갇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키타이가 무조건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일 거다. 그래서 스키타이가 모래를 안 맞는 경주면 이거는 된다. 모래를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스키타이 지난번 꼴등한 말이 인기 3등으로 잡혀져 있네? 의아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모래를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임이고 입상을 못했던 말이기 때문에 또 인기 1위나 2위로는 안 팔려요. 또 그러한 장점도 있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는 스키타이가 이 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실바 기수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면서 선행에 대한 의지를 이번에는 무조건 보이고 들어갈 거예요. 스키타이가 이번에 앞장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려보자. 오늘 다시 한번에 이제 서울 승부, 부산 승부는 3번 스키타이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경주에 왔다. 복병 놓고 때릴 수 있는 찬스에 다시 한번 우리도 왔으니까 스키타이 놓고 간다. 오늘은 다실바다. 스키타이 놓고 다시 한번에 승부 가자 합니다. 요거는 노려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제주 6경주 갑니다. 오늘 제주 승부가 제주 6경주랑 7경주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제주 6경주랑 7경주 승부로 가져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쌍용백호가 인기 1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쌍용백호는요. 지난번에 코스 이점을 안고 선행을 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코스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죠. 선행 못 갈 것 같은데 부담 용량도 올라갔어요. 부담 용량도 올라가고 조교도 지난번보다는 약해요. 물론 그러고도 들어오는 게 12조이긴 하지만 자, 이거는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쌍용백호는 축이 아니다. 저는 이거는 지금 받치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받치기? 과감하게 지금 중배당, 고배당 한방 노리려고 해서 받치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두고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뛰든지. 자, 배팅의 축은 이거 놓고 할 겁니다. 등보잡이. 등보잡이도 선행마이긴 한데 최근 뛰는 걸 보면은 선입도 상관이 없는 그 정도 수준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인기 2등, 삐까삐까한 인기 2등이나 혹은 3등으로 팔릴 거는 같은데 여기 이제 5등 정도 계속해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등보잡이가 인기 2등으로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편성이
우선은 쌍용백호가 세지 않아 보여요. 저는 세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쌍용백호가 인기 1위라면 편성도 강하지 않고 전개도 안쪽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나올 그런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등고잡이를 놓고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1번 등고잡이를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데 여기에 한 방으로 때릴 말이 안 팔려요. 한 방으로 때릴 말이 안 팔리는 이거 한 구라짜리 말입니다. 안 팔리는 한 구라짜리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쌍용백호는 받치기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 한 마리 더 해가지고 1번 놓고 승부 들어갑니다. 터지는 막고를 한번 노릴 거예요. 제주에서. 터지는 막고를 한번 노리고 들어갈 것이고 비인기 마필들과의 조합이 이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대박이 한번 터질 수 있는 막 4, 50배짜리 막 한번 노려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주에서 우선 쌍용백호를 뒤로 돌려놓고 등고잡이에 붙여가지고 비인기 고배당 한 방을 제가 여기서 한번 노리겠습니다. 제주에서의 승부처 등고잡이 놓고 제주에서의 또 한구라를 만들어보죠. 자, 부산 7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자, 5번 희망담비랑 11번 앙코르가 팔립니다. 자, 희망담비 지난번에 선행을 갔었던 말입니다. 그보다 더 뛸 거는 없어 보였어요. 열심히 타고 3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앙코르는 어땠느냐? 지난 경주 선행을 편안하게 갔어요. 독땡이었어요. 독땡. 앙코르도 선행을 갔습니다. 독땡이었는데 가서 잡혔어요. 이번에 이제 서수훈 기수로 안장을 교체하고 나오는데 둘 다 선행 가서 깨진 말들이 다실바 서승훈이라는 미명하에 인기마로 팔려요. 뭐 이거는 저는 조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못 사는 조합이에요. 댕댕마콘 저는 못 삽니다. 댕댕마콘은 이거 어떻게 사요? 둘 다 선행 가서 죽었던 말을 죽어도 저는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선행마가 겹치는 경주에서의 전개 이점은 얘밖에 없거든요. 9번 글로벌 프린스. 선행이 겹치는 가운데서의 전개 이점은 글로벌 프린스밖에 없어요. 이미 지난번에 3선 전개를 극복 3선 외곽을 돌았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전개를 극복해냈던 말이고요. 승군전이기 때문에 부담도 가벼워졌습니다. 선행마는 겹치고 있고요. 그런 만큼 글로벌 프린스에게 이거는 기회가 온 그런 경주인 거죠. 더불어서 캡틴 드래곤도 선행을 갔을 때 가장 실력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캡틴 드래곤도 팔려요. 희망담비가 가던 캡틴 드래곤이 가던 앙코르가 가던 이거는 글로벌 프린스가 전개상은 무조건 유리하다. 만약에 앞장이 다 무너진다. 5번, 8번, 11번 앞장 다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어부지리로 데이모스 이런 말 어부지리로 말 그대로 어부지리로 갈 수 있는 데이모스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뭐 그 외에 뭐가 올지 몰라요. 어부지리라면 뭐가 올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뭐 이런 시애틀들이 이런 말도 의외로 앞이 다 죽었을 때는 사고 칠 수 있는 말들이다 라고도 보긴 하는데 뭐 누가 올지 모르는 거죠. 앞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요 경주는 앞이 어떻게 무너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번 글로벌 프린스의 전개는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11번 앙코르 5번 희망담비 8번 캡틴 드래곤 앞에 가는 말 중에 누구든 하나 버텨봐라. 9번 놓고 이렇게 조합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제주 7경주로 가면서 오늘 제주 마지막 경주에서는 제주의 메인 승부 레이스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주의 메인인데 자, 안쪽에 있는 마필들만 잡혀져 있네요. 뚜렷하게 뭐 하나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 기복마들 진짜 착순만 오는 그런 말들이었기 때문에 느낌 오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딱 이거구나 라고 싶은 생각이 든 게 바로 6번 일대명성이라는 마필입니다. 일대명성. 자, 이 일대명성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군 조정이 된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담량이 60kg로 늘어났어요. 이게 매년 제주에서는 이제 군 체제가 세해되면서 조정이 돼요. 조정이 되면서 하위군으로 한 단계 내려온 말들이 부담량이 높게 달면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구미가 약해졌으니까 들어올 것 같은데 군체제 변경이 되면서 애들이 희한하게 못 뛰어요. 걔네들이 기복을 보이던 말이기 때문에 부담이 올라가면서 못 뛸 때가 꽤 많아요. 일대명성도 잘 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명성 같은 경우는 최근 행보가 이 말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었던 행보거든요. 보시면 자, 요때가 이제 딱 일대명성이 정상으로 중반에 이제 넘어가는 전개라면서 입상을 했던 게 요게 이제 정상이었습니다. 이때가 정상이었고 이때는 왜 못 들어왔냐? 거리 손해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못 갔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12월 12일 날에는 원래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해야 되는 경주였지만 기수가 교체가 된 경주였기 때문에 일대명성이 고경주도 제대로 실력 발휘를 좀 못했던 그런 경주였어요. 자, 거리 손해가 있었고 기수 교체가 있었고 이때는 뭐냐? 이때는 추진 자체가 약했어요. 추진 자체가 약했습니다. 저는 일대명성이 지난번에는 이빠이한 그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빠이한 그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이 새가 바뀌면 얘가 하위군으로 내려간다는 거를 조교사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태용 조교사가 알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난번에 추진 자체가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추진 자체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이팅 조정이 5점씩 깎아주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이 65점이었다가 60점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서 그냥 쉬어가고 아예 승부 안 하고 내려가서 우리 내려가서 때리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 타는 걸 보면은 최선을 다한 모습은 정말 아니었고요. 물론 구경주에서 이빠이 한다고 된다라는 보장도 없었겠지만 하여간 얘는 이때 입상한 이후로 제대로 실력 발휘한 경주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일대명성이 60kg라 하더라도 부담이 올라갔더라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6번 일대명성이 딱 때리는 경주다. 이 혼전 속에서 오늘 제주의 메인을 일대명성 놓고 들어갑니다. 일대명성 놓고 얘는 기본적으로 대길 배당부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대명성 놓고 때려도 충분히 중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니까 일대명성 놓고 오늘 제주의 메인 여기서 한번 끝장을 내겠습니다. 오늘 가장 기대하는 제주의 승부로 요 제주 메인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꼭 적중으로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경의 8경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경에서 고배당 승부 2번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이번 경주를 한 번 더 요거 고배당 승부로 추천을 좀 드릴게요. 자, 포스비드유가 강력한 인기마입니다. 강력한 인기마예요. 포스비드유가. 지난 경주 포스비드유는 다시 한번 믿고 때렸던 날이었었고요. 뭐 저 역시도 포스비드유를 좋게 봅니다. 좋게 보지만 복병이 있으면 그놈을 과감히 놓고 들어가는 게 좀 제 스타일이라서 이번 경주 얘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1번 신촌독수리라는 마필. 신촌독수리라는 마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신촌독수리는 최근에 마필 상태는 무조건 지금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올라와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신촌독수리가 지난 경주에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마필 갖고 있는 순발력을 싹 다 끌어내지 못하는 느낌. 특히나 지난 경주는 초반에 막히는 모습까지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기습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요. 기습을 노려볼 수도 있고 하여간 전개 자체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무조건 있습니다. 터트리면은 저는 얘라고 보는 거라서 포스비 위드가 가장 유력한 말이고 여기에 뭐 서울 드래곤이며 닥터컬림이며 액면상 지난번 입상 또는 착순해 왔던 말들이 기본적으로 팔리는 경주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인기만 놓고 쉽게 갈 수도 있는 경주지만
신촌 독수리가 기습으로 선두권에 붙였을 경우에는 제대로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거든요. 저는 여기서 11번 신촌 독수리가 기습으로 나서면은 요거 승부가 될 수 있는 최대의 복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고배당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고, 신촌 독수리가 외곽이기 때문에 안 팔리거든요. 아예 외곽이기 때문에 아예 안 팔리는 건데, 얘는 지난번에 방해를 받았던 말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막히면서 기습적으로 앞에 튀어나갔을 때 진짜 무서운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복병이 있다면은 과감히 그놈을 놓고 들어가는 게 제 스타일인 이상 오늘 두 번의 중고배당 승부를 가져가는데, 자, 또 한 번의 중고배당 승부니까 요 부산 8경주에서는 신촌 독수리 아무도 관심 안 갖겠지만 저는 요 놈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신촌 독수리 가지고 포스비 유도율은 뭐 당연히 한 방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포스비 유도율가 아닌 다른 말들이랑 왔을 때는 뭐 기가 막힌 배당이 또 연출될 수 있으니까 포스비 유도율만 와도 좋아요. 와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당대스타라는 마필도 방송에서 대가리 놓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서도 그거 놓고 중배당, 사론배 넣는 배당 적중도 드렸잖아요. 그런 복병들 이번에 신촌 독수리 같은 말이 또 가능한 거니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요거는 중고배당 승부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 구경주입니다. 자, 부산 구경주는 외곽에 11번 청춘은 자유가, 얘도 모래 반응에 좀 민감한 말인데 계속해서 모래를 피해가지고 감을 수 있는 전개가 다시 한번 나와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그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지난번에 선입을 극복했던 킹스키 상승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서 이거는 최저배당이지만 11번, 5번 막권을 기본적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네요. 볼 수밖에 없습니다. 11번, 5번 액면상 요 두 마리는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지난번 놓고 때렸던 메인으로 제가 지난번 놓고 때리면서 맞췄죠. 플루토 컨디션이 완전히 살아났기 때문에 놓고 때릴 수 있었던 거였고요. 여기에 이제 판타스틱 블루도 지난번 이제 퀸앤드 서브랑 왔을 때 적중을 드렸고, 지난 경주 때는 부담 중량이 이제 늘어나니까 기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는 내 편이 판타스틱 블루랑 비교를 했을 때 내 편이 다시 이길,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내 편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번 플루토랑 저는 4번 내 편, 얘네를 그 다음 순위로 좀 보고 있는 것이고, 고배당으로 하나 생각한다면 요 선인볼트란 마필도 고배당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지난 경주는 완전히 심한 기복이었지만 그 전에는 완전한 W였거든요. 그것도 선입으로 전개하면서 3착을 기록했었던 말인데, 야, 그때 걸음 보면은 상인볼트가 요거 기습적으로 앞에 나가면 언젠가 한번 터뜨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심 선입이 아니라 선행을 한번 가는 순간 제대로 사고를 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상인볼트 고배당이 터진다면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11번 청춘은 자유 놓고 5번 킹스킹, 1번 플루토, 그리고 4번 내편까지 요렇게 말씀드리고, 상인볼트는 뭐 이번에 좀 신예 3세마들이 좀 강한 느낌이 있어서 상인볼트가 다음 기복마 경주에서 정도나 터트리지 않을까 우선 생각을 하는데, 터트릴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상인볼트도 언급을 좀 드려봤습니다. 요렇게 분석을 드리고 마지막 10경주로 가 있습니다. 자, 아직 부산의 메인 승부가 아직 안 나왔죠. 자, 오늘 마지막 경주를 부경의 메인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부경에서 가장 자신있게 노리는 말이 뭐가 있냐 라고 물으시면 제가 가고 있는데, 아니 손이요, 오늘 제일 자신 있는 건 뭐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제일 자신 있는 건 뭐냐고. 저는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일 자신 있는 건 뭐냐고 물어보시면 요거 오늘, 자, 부경 마지막 경주의 원더풀 비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어요. 마지막까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원더풀 비더라는 마필이 계속 착순만 오고 있어요. 착순만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원더풀 비더가 왜 못 뛰고 있는지, 자, 원더풀 비더라는 말이 딱 이때 기술을 다실바로 교체하면서 요때는 말 그대로 변화를 보였던 경주였습니다. 변화. 근데 이때는 외측을 뛰면서 다음에 최적 정계시 때는 더 뛸 수 있는 여지를 남겼었던 게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휘양우 경주였습니다. 근데 늑발이 있다 보니까 전개 자체가 더군다나 늦어졌죠. 그러니까 이 경주는 의미가 없는 경주였어요. 의미가 없는 경주. 당연히 그 이상으로 더 뛰는 게 맞아요. 지난번에 그때 인기마이기도 했고요. 늑발하면서 전개가 안 좋았었던 그런 경주예요. 요때도 인기마였어요. 요때도 인기마였었는데 원더풀 비더가 중반에 바깥 기댐을 좀 보입니다. 바깥 기대니까 말을 재워야 되잖아요. 기수가 경주에서 자기가 갖고 구상해왔던 작전을 경주에 투영해서 그대로 집중해가지고 말몰이를 해야 되는데 말이 바깥으로 기대면서 여기에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도 기수도 경주에 집중을 못하면서 완전히 망쳐버린 경주. 이것도 저는 의미가 없는 경주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원더풀 비더가 갖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잘 타겠지. 정상으로만 몰아주면은 무조건 더 뛴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실바 기수로 안장까지 교체했고요. 제가 오늘 다실바 기수를 계속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원더풀 비더예요. 원더풀 비더가 자, 이때 6번 연두색 모자입니다. 연두색 모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두색 모자예요. 자, 연두색 모자인데 요 뒤에 있는 게 연두색 모자인데 자, 이 중반에 이 말은 초반에 서두르지 않죠. 중반에 이제 쓱 감아 올릴 작전을 하고서 중반에 이제 4코너 내리막을 쭉 탄력을 붙이면서 감을 생각을 했고 하면서 말을 탔겠죠.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근데 이제 중반에 작전이 어그러져요. 뭐냐, 말이 바깥으로 기대기 시작합니다. 코너에서는 더 심하게 기대는 거, 더 기대입니다. 이 말이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중반 코너에 있을 때는 더 심하게 기대요. 자, 이 6번이 중반에 기대는 것 때문에 자기 실력을 다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말이 기대니까 경주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빙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뒤늦게 착순권만 맴도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던 경주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때 중반에 바깥으로 기대면서 중반에 움직여야 되는 요 상황에서 경주에 집중하지 못하고서 거리를 좁혀가지 못하는 이때 이게 중반에 감으면서 경주에 더 자기가 생각했던 전개를 펼쳤어야 되는데 요때 말이 바깥으로 기대고 중반에 거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실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경주였어요. 이게 말이 중반에 원하는 대로 작전대로 감으면서 무빙을 뜨고 그래야 되는 건데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뒤에서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여차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뒤늦게 좁히면서 차승권에 이제 멈도는 그런 실력의 경주였다는 거죠.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많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다실바가 타면서 변화를 이때 뚜렷하게 보여줬던 말이거든요. 이런 전개로 뚜렷하게 보여줬던 말이고 제대로 실력 발휘가 안 된 다음에 다실바 기수가 이번에 탔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원더풀 비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선두권에 뭐 빠르게 붙여가든 어떻게 하든 이번에는 실력 발휘를 해줄 거다. 왜? 갖고 있는 걸음을 이호식 기수가 전혀 끌어내지 지난번에 못했었으니까. 이번에 드디어 3번 원더풀 비더가 갖고 있는 실력을 다 끌어낼 편상에 왔다. 오늘은 다실바의 데이다. 다실바를 믿고 자 마지막 제대로 된 한방까지 노려드리겠습니다.
원더풀 비더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 여기는 주행 습성을 생각을 하면은 한 방으로 노릴 말은 딱 저는 보이거든요. 주행 습성상. 추입형 마필들이 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 추입형 마필들 중에 버려야 될 마필도 있고, 그런 추입형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방으로 때려야 될 상대마도 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메인. 이거 반드시 먹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항구를 할게요. 마지막 경주까지 꼭 함께 해주시면 적중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를 가장 자신 있는 말이 추천하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꼭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토요, 일요 또 방송에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